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죠. 이 채권자 목록에는 대출일자, 대출 금액, 원금, 이자 잔액, 또 이자율, 이자 산정 기준일, 그리고 채권자의 주소 이런 정보들을 다 기입을 하는데요. 자, 이런 정보들을 대부분 부채 증명서를 발급해보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성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죠. 하지만 이 채권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해서 상당히 애를 먹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사채를 빌려 쓰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내 통장에 입금받은 기록 외에는 채권자의 정보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가 없는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물론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금융기관이나 그러니까 카드사나 은행사 이런 금융기관들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주소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봐도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금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금융기관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없죠. 하지만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 간의 금전거래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주민번호라든지 주소지는 전혀 모르는 경우, 그런 상태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주소를 모르니까 채권자 목록을 작성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만약 채권자의 주소지를 어찌어찌해서 겨우 알게 되었다 해도 채권자가 다른 주소로 이사를 가버려서 지금은 거기에 살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렇게 채권자의 주소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 주소를 어떻게 기재해야 될까요? 이때는 그냥 채권자 주소란에 미상 이렇게만 기재를 하셔서 사건을 접수하시고요. 법원에서 사건이 접수돼서 사건 번호가 나오면 문서 제출 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채권자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채권자 홍길동의 전화번호만 안다. 그러면 통신사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홍길동의 주민등록부 번호와 주소를 알려달라는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 문서 제출 명령을 그 통신회사에서 보내서 회신받고 그 회신 자료를 다시 채무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권자의 주민번호가 확인되면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서를 같이 받아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발급받은 주민등록 초본 보면 맨 마지막 줄에 표기된 주소지,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전입신고된 주소지로 주소 보정을 하고요. 법원에서는 한 번 더 해당 주소지로 문서를 송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이 되면 좋은데 만약 채권자의 주소지에 우편물을 보냈는데 아무도 없이 폐문 부재로서 송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땐 채권자가 주간에는 일을 해서 집을 비웠을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 송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퇴근 시간 이후에 법원의 집결관이 직접 채권자의 주소지에 방문해서 우편물을 전달한 특별 야간 송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무상 이렇게 특별 야간 송달을 진행하면 대부분 다 송달이 되는데요. 자, 그래도 가끔은 이 특별 야간 송달을 해도 채권자가 그곳에서 송달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자, 그렇진 않고요. 이럴 때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만 하고 있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달을 받지 못했어도 송달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자, 원칙적으로 송달 받아야 할 대상에게 직접 교부하는 교부 송달을 해야 되지만 특별 송달을 통해서도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공시 송달을 통해서 송달을 간주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채권자의 주소를 모를 때 개인회생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